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목이 어느 분이 이제 저희 교재 구매하신 선생님께서 문자가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모텔을 하나 낙찰 받고 싶으신데 사업자 등록 말소가 안 된대요. 거기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임차인이 있잖아요. 대부분 모텔에는요.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께서 이제 세무서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이 임차인이 있는데 폐업시킬 수 없냐?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타인이 폐업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한 사업장에 두 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죠? 이걸 말소를 지키고 신규로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사업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이 사장님께서 경매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왜 그런지 제가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 강의를 좀 이거 기초적인 거라 기초인가? 기초적인 거라 좀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오셨길래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뭐 이거 한번 캡처하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 달보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오늘 그리고 강의 후단에 제가 주식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제가 예측했던 4가지 시나리오 있죠. 3가지인가?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시나리오도 가고 있으니까 한번 주식 얘기를 잠깐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독션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구독션에서 이제 모텔을 숙박시설을 검색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47건이 나와 있습니다. 47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쭉 봤거든요. 그게 뭐 좋은 물건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좋은 물건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물론 지금 금리가 뭐 내년 초까지는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오를 것 같긴 하지만 오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락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뭐 한 1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아요. 1, 2년 정도는. 물론 이제 내년 후반에 떨어진다는 예측도 많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앞으로 2, 3년 동안은 2에서 3년 동안 상당한 고금리 속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고금리 시대 때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사면 이미 그때는 늦는다고 봐요. 저는요. 물론 늦는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텔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집사 하고 뭐 충청도에 있는 이런 물건들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물건들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저도 옛날에 이제 모텔을 낙찰 받아서 수익을 좀 내본 경험도 있다 보니까 모텔이 오히려 다른 토지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빨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뭐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주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핵심을 모텔 숙박시설 인수 시에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허가 말소는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대부분 이제 경매를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무서에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를 해서 구청, 시청 담당하는 것은 영업허가증이죠. 영업허가증.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그럼 여러분 이거 영업허가증하고 사업자 등록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업허가증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세무서로 달려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순서입니다. 세무서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아니,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그 다음에 세무서로 달려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순서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모텔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있는 모텔 하나 낙찰을 받아서, 그죠? 낙찰을 받아서 내가 직접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임차인이 터무니없이 많은 이사비를 갖단가 명도 비용을 요구한다, 그럴 경우는 협상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가장 기본은 협상이라고 생각해요. 임차인과 협상이 제일 중요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도 어떤 최악의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되면 이제 시간과 어떤 각종 법규, 예를 들어 소방법, 주차장법 등의 어떤 다른 비용들을 그런 것들이 추가로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과 협의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임차인과 협의 보다 보면 모르면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모르면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다가 이제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화를 하냐, 사람들이.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세무서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하겠어요?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안 됩니다. 타인이 폐업시킬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어떻게 폐업시킬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타인이 폐업시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왜냐면 공무원은 이제 민사소송이나 이제 이런 거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제가 공무원에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한 요지만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인 소유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그죠? 직권 말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왜? 어떤 요건이 안 되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내가 장사 잘하고 있는데 타인의 어떤 그런 그 사업자 등록을 내 마음대로 말소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세금하고 직접 직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개인이 국가에서 내준 허가에 대해서, 등록에 대해서 함부로 말소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허가해준 것은 국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해 가셨죠?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죠? 직권 말소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요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여러분. 그죠?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영업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받고, 이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가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 이 순서죠. 그러면 직권말소 순서는 어떻게 되냐? 직권말소 순서는, 우리가 어떤 모텔이 있어.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넣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이 기존 임차인한테 그대로 사업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한다. 그럼 임차인은 후순이든 선순이든 무시하고, 일단 후순이라고 해요. 후순이 대항력 없는 후순이라고 하면, 그죠? 대항력 없는 후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또 선순위도 상관없어요. 그죠? 배당 신청했다면, 배당 신청 안 했다면 자기가 직접 임차인 인수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후순위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이 안 되면 명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명령을 신청하든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을 내보냈어요. 아웃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명도 또는 인도명령 확인서 가지고, 또 현장 사진을 찍어서, 우리 임차인이 아무것도 없다, 사업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청이나 구청 가가지고 일단은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 직권말소해달라 라고 신청을 하면 보통 15일 걸립니다. 15일. 그리고 요걸 근거로 해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도 직권말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써있죠, 제가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교재 후단에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뭐 100%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은 뭐 공개해줄 수 있는 데까지 제가 강의를 해볼게요. 기존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권 및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죠? 강제집행 실시 후에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와, 그죠? 천장 폐업 사진을 같이 제출하면 돼요, 여러분. 그죠? 영업허가증도 직권말소됩니다. 근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살펴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을 직권말소하기 위한 어떤 그 요건들, 그죠? 요건들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법치주의에서 죄송합니다. 이 양반 여기 사업하고 있지 않고 지금 명도 다 당했다. 그죠?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직권말소 해달라. 라고 하는 또 아까 근거는 제가 이제 여기 있죠. 강제집행 실시 후에, 그죠? 완료됐다는 증명서 또는 현장의 사진들 다 체크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업자 등록에 관한 이런 단어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8조에 보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8조 8항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서 뭐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죠? 그리고 9항에 보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7항에 들어가 있는 등록사업자 다음 과건에 해당하는 뭐 저거저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그죠? 이게 바로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의 조항이라고요. 그죠? 뭐 어떤 게 나오냐면 폐업한 경우 제 이번에 보면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기 아니하게 된 경우, 사실상 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직권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하면 세무서에는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폐업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 볼까요? 어떤 건지. 다른 조항은 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요. 요거 3항 사업자가 인가,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된 경우, 그죠? 그 밖의 사유, 이게 뭐예요? 경매로 인해서 명도를 당했다든가,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사업까지 기존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들은 우리가 이제 직권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대통령령, 아까 여기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행령이겠죠. 부가세법 시행령, 제가 작은 박스를 쳐놨습니다. 요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직권말소가 가능한 거예요.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겠죠. 내가 건물을 모텔 낙찰을 받았어.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을 명도를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증거사진이라든가 명도증명서,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그죠?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키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말소 신청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시행규칙, 시행령을 다 찾아보니까 직권말소 신청서라는 게 따로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없어요. 부가가치세법 찾아봐서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이제 다 문서를 보니까 문서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봐봤어요. 요런 식으로. 그다음 또 영업신고, 직권말소 신청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청서가 아니더라도 요렇게
직권말소 신청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권말소 신청서에서 적으면 돼요. 신청인 뭐 연락처, 상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인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신청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사업자 등록증. 우리가 이제 모텔을 낙찰받는 거나 아니면 영업시설을 낙찰받는 사람들한테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죠? 직권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건물주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내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죠? 직권말소 시킬 수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제 자세한 것은 제 밑에 이제 쭉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걸리는 기간까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이제 뭐 여기 2달, 뭐 15일 이 정도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해놨으니까 한번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매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걱정하지 마시라. 그죠? 모텔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 사업자를 뭐 등록 안 시켜주네, 말소 안 시켜주네, 영업허가를 갖다 뭐 안 넘겨주네. 영업허가 관련돼서는 제가 전 모텔 어떤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모텔 강의한 게 한 3건 정도 되니까, 4건 정도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아니, 내 재산을 내가 재산권 행사한다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죠? 임차인 왕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명도 시킬 수 있고 명도 후에 직권말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다만 뭐라고 했죠? 제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길면 2달, 3달.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얘기를 제가 잠깐 할 테니까요.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뭐 한 달, 2달 전에 예측한 대로, 지수가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이제, 깃발형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장기 하락 트렌드. 하락 추세대에서 1년 6개월을 갖다 있던 게, 그죠? 하락 트렌드를 있던 게, 종합 차트가 여기 깃발형을 완성하고 돌파했다. 돌파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지가 오를 만큼 올랐다가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크라인이라고 했어요. 2600이, 2550에서 2600이 뭐 거의 뭐 비슷하죠? 첫 번째는 올랐다가 역회된 숄더형, 이게 대가리거든요. 좀 속된 말 쓸게요. 이게 대가리예요. 대가리 완성하고 이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역회된 숄더형, 그죠? 요렇게. 요건 헤드앤 숄더형이거든요. 지수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피크 찍고 냈다가 반등 주고 이렇게 빠지는 것은 헤드앤 숄더형이게. 헤드, 여기 어깨, 숄더죠, 영어로. 이게 헤드앤 숄더형.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것을 갖다가 리버스 역헤드앤 숄더형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 뒤집어 놓은 게 다시 말해서 역헤드앤 숄더형. 자, 이거 쭉 빠지다가 어깨 만들고 대가리 만들고 다시 또 오른쪽 어깨 만들고 이 과정이다. 첫 번째는 역헤드앤 숄더형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저는 뭐 금리가 어쩌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차트가 만들어가는 형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미래에 대해서 뭐 FOMC, 뭐 FRB 어떻게 그런 애들의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저 몰라요, 저도요. 단지 지금까지 제가 20년을 주식시장에서 있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또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제가요? 여기가 이 하락 트렌드하고 오른쪽 어깨가 완성되는 지점이 2300포인트 정도. 그죠? 2300포인트 정도라고 했어요, 제가요. 2300포인트 빠지든지, 이게 역회된 숄더형 완성이거든요. 완성하고 난 다음에, 뭐 상승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또 박스권이 있든지, 그걸 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전저점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전저점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아직은 안 빠졌죠.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역회된 숄더형은 어느 정도 이제 맞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올해가 될 수 있어요. 올해가 될 수 있고, 내년에 이제 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요게 이제 전저점까지, 요게 2100, 한 50포인트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요? 요것은 제가 한 20일 전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세 번째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전저점 붕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 어디까지? 1800에서 1900 사이가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일단은 첫 번째 안 역해된 숄더링이 지금 돼가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또 깨지면 전저점까지 테스트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저점 깨지면 그 밑에 지하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싶고요. 최악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역해된 숄더링을 완성하고 박스권을 가든지 추가 상승하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1개월, 제가 그랬죠, 12월 1월 늦으면 2월까지도 주식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직은 제가 원하는 차트를 다 만들지 않았어요. 차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 기간이 3개월 정도면 전저점을 올 것인지 전저점을 깰 것인지 결판이 나니까,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뭐 주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삼성 엔지니어링, 그거 이제 한 2주 전에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방송 마지막으로 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신규로 추천한 게 종목 하나 있죠. 신규로 추천한 종목. 근데 지금 2주 전에 지수하고 무관하게 추천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은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와 무관한 종목이에요. 지수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물론 지금 화려한 개별 종목 장사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그죠? 많이 오른 거 뭐 30%, 50% 오른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크게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잔파들을 타면 안 됩니다. 잔파들을.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신 김에 좀 더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정말 주식을 나는 지수는 모르겠다, 사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한번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2주 전에 그 종목 지금 사셔도 안 늦습니다, 여러분. 안 늦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너무나 이렇게 시장에 세뇌되지 마십시오. 세뇌될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거 마음 편하게, 그죠? 주식을 갖고 있어서 맨날 뭐 저기 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역해된 숄더링인지 아닌지 주봉으로 보면 확인하게 이제 표시가 나요. 이게 종합지수 주봉이거든요. 자, 지수가 빠지다가 여기 이제 쭉 빠지다가 한번 들었다가 다시 대가리 만들고, 여기 이제 오른쪽 어깨 이렇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저점을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고, 저는 몰라요, 그것은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역해된 숄더링, 오른쪽 어깨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가장 일단 1차적인 관건이고요. 2차적인 관건은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 그럼 역해된 숄더링은 아닙니다. 하락 지속형이에요. 하락 지속형이니까, 지속형이면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분명히 올 것이고, 만약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지지한다, 그러면 지수는 박스권을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저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깨면 전저점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잠깐 쇼타임으로 배팅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깨게 되면 그때는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1, 2개월 동안 좀 지켜보는 좀 인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